오늘은 나를 끓일게요. 제1화 그 남자의 국물. 물을 끓이는 건 쉽다. 찬물을 올려두고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끓이는데 시간이 걸린다. 나는 오늘 그 마음이 끓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박순만입니다. 오늘부터 주 5일로 방문드립니다. 남자분이 오시는 줄은 몰랐어요. 간호보조도 했고 식사보조도 잘합니다. 저 국물 좀 끓여도 괜찮을까요? 그의 손이 부엌에 닿는 순간 낯선 기분이 들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나 혼자만 움직였고 그 손놀림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손을 닮은 듯했다. 집안에 국물이 너무 오래 끓지 않았더라고요. 좀 진하게 끓기게요. 국물로 사람 마음도 데워질까요? 글쎄요. 끓는 건 마음보다 냄비가 빠르긴 하죠. 하지만 오래 끓이면 깊은 맛이 나요.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분명히 내 안을 훑고 지나갔다. 냄비 속 국물처럼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었다. 드셔보세요. 땀 날 겁니다. 진하네요. 된장 냄새도 좋고, 무가 잘 익었어요. 입 안에 들어온 건 단지 국물이 아니었다. 그의 손끝, 국자의 움직임,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어딘가를 건드렸다. 부드러우면서도 뜨거운 무엇. 혼자 드시면 국 끓이는 게 제일 귀찮으실 텐데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요즘은 혼자라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그걸 까먹게 하는 게 제 일이니까. 그 순간 내 안에 오래 잠자던 감각이 스르르 눈을 떴다. 살같이 긴장하고 입술이 말랐다. 그의 말은 너무 조용했는데 내 몸은 그걸 소리처럼 들었다. 물 한 잔 드릴게요. 국물이 진하면 목이 마르거든요. 고마워요. 오늘은 목이 좀 더 마를 것 같네요. 나는 오늘 뜨거운 국물 한 그릇에 내 마음을 데웠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라는 여자를 조금 끓였다. 내일도 그가 온다. 오늘보다 더 진하게 오래 끓이면 좋겠다. 제2화 입에 들어온 손끝. 사람의 손이 입 안까지 들어온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동반한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기억이 들어오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날 그는 수육을 썰었다. 나는 그걸 받았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오늘은 돼지고기 앞다리예요. 지방이 적당히 껴서 부드러울 겁니다. 정육점 주인 같네요. 실은 정육점 30년 했습니다. 고기는 써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칼을 대면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칼끝을 따라가던 그의 손은 진지했다. 잘 익은 고기 위에 겨자를 살짝 올리고 조심스레 내 접시에 놓아준다. 그리고는 내 손을 기다리지 않고 수저를 들어 나를 향해 다가왔다. 한번 드셔보세요. 딱 지금이 맛있어요. 그렇게 직접 먹여주는 사람은 오래간만이네요. 그의 손끝이 내 입술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입을 벌려 고기를 받아물며 입술이 수저에 살짝 닿는다. 수저의 금속성보다 더 생생한 건 그의 손등에서 뿜어져 나온 체온이었다. 그건 이상하게도 입술을 따라 목으로 그리고 배 아래로 번져갔다. 어떠세요? 입에 맞아요? 입보다 가슴에 먼저 왔네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미소 지었고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내 손은 아직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숟가락을 쥔 손끝이 자꾸 떨렸다. 그럼 입맛은 아직 살아있단 말씀이네요. 고기 앞에서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그게 꼭 고기 때문일까요? 그날 그의 손은 수육을 써는 손이 아니라 나를 써는 손이었다. 천천히 아주 얇게 내 감정을 저며내는 듯한 움직임. 나는 고기를 씹는 와중에도 입 안에 감각이 아니라 다리 사이에서 일렁이는 긴장을 느꼈다. 요즘 들어 자꾸 여자였다는 게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는 건 아직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진짜로, 여자로, 이 집에 있는 고령 환자 혹은 식사 대상자 말고 나를 보고 있었다. 다음번엔 더 부드러운 부위로 준비할게요. 어떤 부위를 좋아하세요? 예전엔 목살이 좋았는데 지금은 갈매기 살처럼 얇고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 대답이 단순한 고기,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둘은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에 나는 나도 모르게 입술을 핥았다. 제3화 나는 여자일까? 욕실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때 나는 오래된 소리를 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렸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바닥이 미끄러워서 갑자기 그가 나를 안아 올릴 때 수건은 허리를 간신히 덮고 있었고 젖은 살 같은 그의 옷을 적셨다. 순간 나도 모르게 그의 목을 감았다. 살과 살이 너무 가까웠다. 일단 앉으세요. 타월 좀 갖고 올게요. 내 무릎 아래 물이 흥건했고 그의 손이 내 팔을 감싸 안고 있었다. 숨을 돌리려는 나와 달리 내 몸은 이미 그의 온도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젖은 옷부터 벗으셔야 감기 안 걸리십니다. 새 수건으로 갈아드릴까? 등도 좀 닦아주시겠어요? 제가 손이 잘 안 닿아서. 말하면서 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수건으로 내 등을 감쌌다. 손이 아니라 수건이었지만 그 안의 온도는 그의 손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 이게 나였구나. 이 몸이 내 몸이구나. 가슴은 옆으로 퍼졌고 배에는 선이 졌다. 하지만 그 안에 피가 돌고 있었고 눈은 아직도 누구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질문이 튀어나왔다. 나는 아직 여자일까? 제 눈에도 여자로 보입니다. 그의 말은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건 사실처럼 들렸다. 거울 너머에서 날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었다. 괜히 민망하게 굴었네요. 전혀요. 오히려 이 시간 안에 담긴 감정들이 너무 솔직했어요. 욕실에서 빠져나온 나는 여전히 수건에 몸을 감싼 채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껍질이 아닌 오래 묵은 감정 같은 것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가슴에 손을 올렸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정확히 누군가의 손에 닿은 직후의 반응처럼. 나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처럼 뜨겁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제4화
목덜미에 남은 손. 머리 감겨 드릴 거? 거동 불편하실 땐 이런 게 낫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고 손놀림은 익숙했다. 물 담긴 대야에 손을 넣고 내 머리칼을 젖힌 그의 손끝이 천천히 두피 위를 문질렀다. 손이 참 부드럽네요. 두피는 자극보다 리듬이 중요해요. 이렇게 천천히 눌렀다가 풀고 그의 손이 정수리에서 시작해 옆머리를 타고 귀 옆을 지나 다시 뒤통수로 향했다. 그때마다 손바닥의 열기가 느껴졌고 그 열기가 내 피부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목 뒤는 특히 피로가 많이 몰리죠. 이렇게 그가 내 목덜미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목을 감싸 쓸었다. 손가락이 귀 뒤에서 시작해 목 아래 경추를 따라 내려왔다. 나는 그 순간 숨을 들이켰다. 거기 참 시원하네요. 시원하다는 말은 핑계였다. 실은 그의 손이 그 부위에 머물러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바람을 읽은 사람처럼 손끝에 무게를 실었다. 조금 더 아래로 지압해 드릴 거? 어깨도 많이 뭉치셨네요. 깊게 누르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아픈 건 괜찮아요. 깊게 눌러주세요. 그의 손이 어깨를 누르고 풀고 다시 눌렀다. 손끝은 깊고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다. 어깨뼈 아래 견갑골을 따라 손바닥이 움직이자 나는 마치 숨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이 감각 오랜만이시죠?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내 피부는 숨을 참기 시작했다. 등 아래로 내려가던 손이 허리 부근에서 멈출 때 나는 스스로를 안고 있었다. 팔로 가슴을 감싼 채 그가 만든 긴장감 안에 스스로를 묶고 있었다. 살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손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내 귓불에 스쳤다. 나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고 그가 짧게 들이쉰 숨이 내 뺨 가까이 머물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 계속 해주세요. 지금은 그 손이 내 몸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그 말이 내 안에 자물쇠를 푸는 소리 같았다. 그의 손이 다시 내 허리선을 따라 등 위를 지나갈 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되뇌었다. 지금 나는 느끼고 있다. 제오화 숨소리의 거리. 마사지를 마치고 나자 몸은 풀렸지만 마음은 어딘가 더 예민해졌다. 그의 손끝이 지나간 자리에 감각이 남아 있었고 그 여운이 피부 아래에서 살짝살짝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제 조금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더 뭉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요가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요가라기보다 그냥 움직임이에요. 몸이 펴지면 마음도 펴지더라고요. 그가 내 앞에 앉았다. 나는 얇은 홈웨어 차림이었고 등에는 아직 그의 손이 닿았던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내 손목을 가볍게 잡고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렸다. 호흡에 맞춰 천천히 위로 올려 볼게요. 하나, 둘 숨 마시고 셋에 멈춰요. 그의 손이 내 손목을 감싸 안고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나는 마치 몸 전체가 길게 당겨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살짝 앞으로 다가왔다. 팔이 이렇게 길었었나 싶네요.
팔보다 지금은 숨이 더 길어지셨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이 귀 가까이에서 들렸다. 아니, 말이 아니라 숨이었다. 그의 숨결이 내 귓불을 스치며 뺨과 목선 사이에 작은 전류처럼 맴돌았다. 손보다 가까운 건 숨이었다. 그가 팔을 위로 들어올릴 때마다 그의 몸은 내 몸과 더 가까워졌고 호흡은 마치 내 귀 안으로 들어오는 듯했다. 자, 이번엔 팔을 옆으로 벌리시고 어깨를 열어볼게요. 호흡에 맞춰 천천히. 이런 거 예전엔 남편이 해주던 거네요. 그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해드릴게요. 지금은 지금만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그가 내 팔을 부드럽게 벌리며 가슴을 열었을 때 나는 마치 속살을 드러내는 기분이 들었다. 옷 속에 감춰졌던 나의 무게와 온도가 그의 손을 통해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다. 이러다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받쳐드릴게요. 괜찮아요. 지금 이 호흡 안에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나는 그의 말이 무너짐을 허락하는 위로 같았다. 팔을 벌린 자세로 그의 앞에서 숨을 쉬었다. 그의 가슴이 내 등 뒤에 닿았고 등뼈 하나하나가 그의 호흡을 기억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보다 숨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을. 그의 숨이 나의 숨을 끌어당겼고 우리는 같은 리듬 안에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숨 쉬는 게 낯설지가 않네요. 저도요. 어쩌면 숨결은 서로가 원하는 걸 먼저 알아차리는 언어일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숨이 닿는 자리와 내 숨이 마주치는 거리는 하나의 호흡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떨리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조용히 끓고 있었다. 제6화 내가 먼저 움켜쥔 손. 어깨를 펴고 손을 위로 올리는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이렇게 많은 감정을 동반할 줄은 몰랐다. 스트레칭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는 몸을 펴고 숨을 고르고 서로의 거리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이제 손을 뒤로 깎아 보세요. 손바닥을 마주 대고 깎은 채로 가슴 앞까지 올려보는 겁니다. 천천히. 그가 내 손등을 잡았다. 한 손, 그리고 또 한 손. 손을 마주 잡는 게 아니라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는 방식이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당기네요. 당기는 만큼 풀릴 겁니다. 오랫동안 안 쓰던 부위니까요. 근육도 감정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 얼굴은 침착했고 손은 따뜻했다. 그의 손등을 덮은 내 손이 아주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지금 제 손이 떨리는 거 느껴지세요? 예. 하지만 그 떨림이 제 손끝까지 전해진 건 처음이에요. 그의 대답은 솔직했고 따뜻했다. 나는 그 말에 힘을 조금 더 주어 그의 손등을 꼭 눌렀다. 말 대신 그렇게 내 마음을 전달했다. 햇살이 들어오던 작은 마루에서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마주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 손등 아래에 그의 맥박이 느껴졌다. 규칙적인 진동. 하지만 내 심장은 그보다 더 빨랐다. 이 손 참 얇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우실까요? 그건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주 오래 식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고 나는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주름이 잡힌 손가락 마디.
그 사이에 얇은 혈관, 그리고 손목 위로 흐르는 따뜻한 살결. 내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가만히 그 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혹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하면 손이 먼저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당신 손이 말하는 걸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엇갈려 까갔다. 그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손을 그 안에 까가 넣었다. 지금 이 손 내일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손의 온도는 너무나 사람 같았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촉감이었다. 나는 그에게 기대지 않았고 안기지도 않았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포옹보다 깊게 닿아 있었다. 이 손 기억 안 나면 안 되죠. 내가 처음으로 움켜쥔 손인데 그 순간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햇살이 그 틈을 비추고 있었고 손등 아래에서 흐르던 맥박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나는 느꼈다. 지금 이 손을 잡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진심인지. 제7화 가족이라는 벽. 그날은 이상하게 기운이 감돌았다. 문 앞에 놓인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잠시 내 손을 놓았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그 남자 또 왔어요? 인사부터 하지 그러니. 연정아, 인사요? 지금 이게 인사할 상황이에요? 요양보호사가 무슨 엄마랑 저렇게 붙어 다녀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돌렸다. 춘마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고 나는 가슴께에 두었던 손을 내려놓았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감싸던 온기가 너무 쉽게 식어버렸다. 넌 뭘 봤니? 손을 잡은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창피해요. 지금 엄마가 몇 살인데 이게 뭐예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외로우면 차라리 돌봄센터를 알아보든가.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딸의 입에서 흘러나온 창피해요라는 말이 내 가슴 어딘가를 세게 내리쳤다. 나는 그냥 손을 잡았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렇게 죄가 되는가?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어르신 물은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식사도 다 준비해 놨고요. 가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와도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엄마, 정말이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 하지만 가족이란 게 뭐예요? 체면, 질서, 경계선 그런 거 다 무너지잖아요. 체면, 질서, 경계선. 나는 그 단어들이 얼마나 무겁게 그리고 오래도록 내 삶을 옥죄어 왔는지를 떠올렸다. 그 단어들 안에서 나는 늘 조용했고 참았고 내 감정을 삼켰다. 가족이라는 말로 나를 금지하지 마. 엄마라는 이유로 내가 여자가 아닌 건 아니니까. 딸은 내 말을 듣고 돌아섰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을 때 나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다. 춘마는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말없이 그저 내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 다시 잡아줄래요? 누가 뭐래도 난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아요. 네. 이번엔 제가 먼저 잡겠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이 손을 잡기 위해 나는 한 가족의 기대를 부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이 온기는 너무 따뜻했다. 제8화 살과 살 사이. 딸아이가 다녀간 그날 저녁 나는 창문을 닫지 못했다. 마루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바람에 젖은 감정만이 남았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다. 몸이 좀 싸늘하네. 식은 기운이 척추를 타고 내려왔다.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그 구분조차 무의미했다. 몸이 떨리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체온 한번 체크할게요. 이마 좀 만져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이마에 닿았다. 서늘했던 내 이마 위에 따뜻한 손바닥이 얹히는 순간 눈이 절로 감겼다. 열이 있네요. 너무 서러우면 몸이 아프기도 하죠. 해열팩 가져올게요. 이마 식히고 옆에 조금 누우세요.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에 누웠다. 담요를 당기려다 힘이 빠져버려 손이 멈췄다. 그가 이불을 덮어주며 내 뺨을 닦아주었다. 정말 다 보였죠? 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사람이 흔들릴 때 가장 사람다워져요. 그리고 가장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그 말에 나는 눈을 떴다. 그는 내 옆 바닥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손엔 해열팩, 다른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이 너무 가까이 느껴졌다. 나는 이불을 들었다. 바닥에 앉은 그의 옆자리를 비워두듯 천천히 이불을 들어 올렸다. 여기 앉을래요? 혼자 있기엔 밤이 너무 조용해서. 손 잠깐만 여기에 놓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바로 뺄게요. 그의 손이 이불 안 내 팔과 옆구리 사이에 닿았다. 손등이 내 옆구리에 스치듯 닿고 그대로 멈췄다. 살과 살 사이에 담요 한 겹이 놓인 듯한 간격. 아니, 그보다 더 얇았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 손이 더 안심돼요. 나 혼자 있는 느낌이 사라져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내 코끝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숨결이 작게 진동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같은 체온으로 서로를 덮고 있었다. 지금 제 손이 조금 떨리는데요. 아마도 제가 더 긴장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 손 내가 잡아줄게요. 지금은 내가 덜 아프니까. 나는 그 손을 감쌌다. 내 손등과 그의 손등이 맞닿고 열이 섞였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다. 살과 살 사이에 감정이 녹아 흘렀다. 제구와 그녀가 먼저 입을 열다. 밤은 길었다. 조용하고 어두웠고 바람도 멈춘 채였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도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순간 나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머리숱이 많으세요. 결도 참 부드럽고 손에 잘 감깁니다. 사람들이 늘 그랬어요. 머리는 곱다고. 하지만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듣고 싶은 날도 있었죠. 어떤 말이요? 나는 빗질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손길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듯했다. 심장이 조용히 반응하고 있었다. 나 다시 여자로 느껴지고 싶어요. 그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기도처럼. 그러다 어느 날 입술로 떠올랐고 지금 나는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 말씀 오래 기다리셨죠? 저도 오래 들으려 했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고요해졌고 손끝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목선 아래로 미끄러져 어깨 위에 머물렀다.
몸이 먼저 반응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손끝 하나에도 떨려요. 숨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뛰고요. 몸은 기억하니까요. 잊었다고 해도 사랑받았던 순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손등 위로 내 손을 포개고 그 손을 가볍게 눌렀다. 이번엔 내가 먼저였다. 처음으로 나의 감각을 나 자신이 허락했다. 오늘 밤 나라는 사람을 잊지 않게 해줘요.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여자였던 나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귓가를 타고 넘는 손끝이 뺨 가까이에 머물렀고 입술과의 거리는 한마디 말보다 가까웠다.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약속 같았고 나는 그 약속 안에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의 입술이 내 이마를 조용히 스쳤다. 한 번, 그리고 다시. 고마워요. 이 말을 듣고도 옆에 있어줘서. 당신이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 밤 나는 여자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감정을 속이지도 않고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머물렀고 이제는 나도 내 아내 여자에게 속삭이듯 말할 수 있다. 제10화 다시 여자로 걷는 길.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의 옆모습을 봤다. 말없이 기다려주던 사람. 불안한 나의 손을 매번 먼저 잡아주던 사람. 나는 오늘 처음으로 그의 손보다 먼저 발을 내디뎠다. 우리 잠깐 시장 들릴까요? 국 끓이려면 무도 사고 고기 국물도 내야 하고. 그럼요. 오늘은 제가 장바구니 들어드릴게요. 당신 무 고르는 눈이 정확하시잖아요. 나는 장바구니를 꼭 쥐었다. 어느새 손가락엔 얇은 반지 하나가 얹혀 있었다. 누가 준 것도 누가 끼워준 것도 아니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작고 조용한 선언. 물은 내가 끓일게요. 오늘은 당신이 수육 썰어줘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고기 앞에 선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을 들었고 나는 그 옆에서 된장을 풀었다. 이것은 동행이었다.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삶의 모양. 무 썰 때보다 수육 썰 때가 더 집중하게 되네요. 이건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대접받는 것도 당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예전엔 혼자 끓이는 국이 그렇게 허전했는데 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국자의 손잡이를 돌렸다. 김이 올라왔고 향이 퍼졌다. 이제는 그 국물에 내 마음도 함께 우러나고 있었다. 이 국물 안에 참 많은 날들이 녹아 있네요. 혼자인 날도, 울컥하던 날도,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오늘 같은 날이 매일이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서 수육 썰고 당신이 끓인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그런 날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웃었다. 그리고 무심히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거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전해지는 온기가 있었다. 오늘 나는 다시 여자로 걷는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보호 대상도 아닌 나로서 나는 반지를 낀 손으로 국자를 들고 장바구니를 쥐고 그의 옆에서 걷는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